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이제 사실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어떤 업을 유지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계약 전에도 사실은 많은 일을 해요.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계약을 제대로 서명 계약을 과거에는 제대로 쓰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어떤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계약을 썼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사정상 사례비를 이제 일부를 뭐 못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처했을 때 저희 예술인 신문고에 이제 의뢰를 하고 상담을 하고 나아가서는 또 신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인 복지법상 과거에는 운영하다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으로 이제 예술 활동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권리와 지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그런 이제 사실 조사를 하고요. 사실 조사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통해서 피해를 받은 보상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요. 법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또 다음 사업에도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고충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심리 지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고는 어쨌든 제가 도움을 청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서면 계약 위반 신고나 아니면은 전자 계약 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인 권리 보호 교육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심리 상담까지 다 네. 이런 신문고와 함께 하는 그런 서비스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말씀 주신 대로 다 연계돼서 저희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문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 방향을 정해 드리고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는 물질적으로 당장 어려울 때 복지재단의 도움을 통해서 예술인이 그 위기를 좀 넘어갈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잘못된 관례나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인 지원을 또 받아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면 이어나가 볼까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또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상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상시 근로자는 4대 보험, 뭐 예컨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이제 의무 당연 가입되어 있는데 예술인분들은 사실은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프로젝트에 일부분의 사회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데 그 밖에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예술인들의 이제 프로젝트 계약할 때도 용역 계약을 통해서 이제 고용보험을 당연 가입하게끔 법으로서 고용보험법의 법으로서 이제 개정이 돼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임의 가입 형태로 해서 예술인들이 사실 연기를 하거나 예술 활동하는 중에서 많은 상해를 상해를 입거나 다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본인들이 이미 가입을 하시면 이미 가입된 보험료의 50%에서 80%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 또한도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가입하는 형태인데 본인이 직접 가입하면 저희가 용역 계약서 아까 말씀드린 서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신 예술인들이 그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저희가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대개 예술인들이 예술인 실태 조사를 이제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할 계획이에요. 4대 보험 중에서 이제 건강보험 가입률은 한 98% 이상이에요. 그게 대개 보면 피부양자로서 가입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지역 가입자로. 그래서 네.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뭐 예술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률의 어떤 그 현상을 봐서는 이제 그밖에 3대 보험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고용보험 외에 이제 두 가지 산재와 국민연금은 저희 예술인들이 직접 가입하면 복지재단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아니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향유하고 유지를 해야 그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결과물도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작품들, 예술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이 아주 기초가 되는 것 같고요. 이외에도 또 다른 지원들이 또
있는데 제 눈에 띄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예술인 주거 공간 지원,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그 다음에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융자, 뭐 이런 것들이 또 네. 있어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술인 주거 공간 이제 지원 사업은 이제 저희 신규 사업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올해 2024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신규 사업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 예술인들의 이제 주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희 예술인 복지단이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주거와 관련된 사업은 사실 구체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천 영상단지의 예술인 행복주택이 LH에서 이제 좀 시행해가지고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900세대가 지금 네네. 아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토부가 과거에 이제 어떤 협약을 맺어서 시행이 돼서 현재 이제 그런 이제 행복주택이 이제 완공이 된 형태고요. 이 사업은 사실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의 이제 특성을 이제 반영한 맞춤형 특화형, 맞춤 특화형 이제 주택,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시중 가격의 한 5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 지금 서초동의 예술인 특화주택이 지금 60호가 입주해 사시고 있고요. 이제 곧 이제 아직은 이제 아직 공모를 못 하고 있는데 북가자동에 한 95호 정도 이제 예술인 이제 주택을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이제 LH 쪽에서 매입된 건물이라든지 기획형 공간을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예술인 특화 주택으로 계속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주거 문제를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예술인들 주거는 자기가 잠을 자고 삶을 뭐 영위하는 공간도 있지만 거기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의 어떤 주거의 문제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병행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예술인 특화 주택가 창작 공간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창작 공간을 위한 어떤 이제 뭐 공통의 공간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이제 지원을 방안을 또 따로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 좀 부탁드리고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지금 한 4년 차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대출융자를 받으셨어요. 크게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보증금 지원인데요. 생활안정자금에는 뭐 의료비라든지 뭐 긴급 생계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이제 전세 보증금은 최대 1억까지 가능해요. 예술인분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이거 제대로 원리금이 회수가 됐냐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굉장히 잘 갚아주시고 있고요. 갚기 위해서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인들이 직업적으로 더 역량을 발휘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술인 융자 사업이 사업 초기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부실률을 예측했는데 15% 이상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3% 이내에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놀랍니다. 서민금융 쪽이라든지 정책금융 쪽에서 이렇게 연체율이 낮다. 그러니까 예술인분들이 정말 열심히 원리금을 이제 갚아내시면서 이제 이제 꼬박꼬박 이제 해결해내시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뭐 이 데이터상으로 예술인들은 상당히 성실하다. 예,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소개해줄 사업이 있으실까요? 아까 예술인 자녀 돌봄 사업이 좀 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술인들 중에 특히 요즘은 뭐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 문제는 이제 공동 육아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되게 보면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이 이제 육아 문제가 가장 컸어요. 특히 여성 예술인의 경우 물론 육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이 아이돌 보험 사업으로 다 모든 거를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학로하고 그다음에 마포에 이제 아이돌 보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술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근무를 해야죠. 되기 때문에 공연을 해야 되고. 저희 돌봄 시설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운영을 하고 하루는 쉬어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쉬죠. 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저희는 막 11시까지 때에 따라서는 뭐 공연이 끝나고 좀 늦어지면 사전에 돌봄센터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시간까지도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들에게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이고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기를 또
바라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 의원이 이 아이돌봄 시설이 예술인복지법상 법적인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법안을 또 개정안을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 아이돌봄 시설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좀 확산이 돼서 저희가 직접 못하면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하고 협업해가지고 돌봄시설, 예술인을 위한 돌봄시설. 물론 뭐 아이돌봄 시설이 이제 뭐 이제 그 여가부라든지 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예술인들의 100% 맞는 어떤 그 맞아요. 조건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이 시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실은 특히나 지금까지 뭐 공동육아 말씀하셨지만 여자 배우분들이 그런 경력 단절로 인해서 사실은 그 자기가 꿈꿨던 활동을 굉장히 생각보다 길게 뭐 3년에서 5년 가까이 못했을 때 사실은 다시 현장에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도움을 통해서 그걸 슬기롭게 잘 넘긴 배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혜택을 아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예술인 특성상 사실은 이런 경력 단절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또 있었잖아요. 코로나란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육아 문제 때문에. 근데 이렇게 경력 단절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이 예술인으로 또 등록될 수 있게 심의를 완화해서 조정하는 그런 배려 또한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술인 복지법이 또 일부 개정이 됐고요. 말씀 주신 이제 코로나19 재난 시기 동안에는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재난 시기 때 예술 활동 증명을 하라고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하면 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재난 기간 동안은 그 기간만큼 저희가 자동 연장을 해줬어요. 예술 활동 증명을. 그래서 예술 활동 증명이 재난 기간에 만료가 됐어도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 어떤 제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들이 20년간 예술 활동의 연도수를 채우면 영구하게 예술 활동 증명을 보유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새롭게 이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세세한 지원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예술인들한테 맞춤형으로 설계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항상 적게 받았다 생각하는 것처럼 민원?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예술계의 공공연하게 소문으로 있어요. 예술인복지재단 직원들 고생 많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술인을 바라보는 이제 시민들의 관점이 이제 두 부분이 분명히 명확한 것 같아요.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 경제를 위해서 공헌하는 예술로서 공헌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분들, 또 한켠에서는 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한 개인의 문제로 그 어떤 본인 책임의 문제지 국가가 사회가 언제까지 이거를 예술 활동을 갖다가 지원하고 복지로까지 이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이견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견을 하나로 몰기는 사회적인 합의를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문화예술이 우리의 정서와 저희의 어떤 모든 삶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제로 봐서는 저도 계속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일은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가 대응하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했을 경우도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 직원들이 예술인들을 위해서 웬만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불만 없게끔 처리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특히 이제 이곳으로 이제 이전하고 나서요, 좀 큰 소리는 주로 들었어요. 대학로에 계셨을 때는 네.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많이 예술인 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셨다는 건데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제 이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공무원 이야기가 최근에 또 화두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 예술인께서는 예술인복지재단 직원들한테 격려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쭉 사업 소개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설명을 듣고 싶지만 그거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또 자세히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설명을 또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도 저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영상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 처음 접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또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술 그랬을 때 장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곳에서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르들을 이제 나누고 그 장르에 해당하는 예술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예. 근데 사실은 예술인 복지재단에 들어오면은 이 예술의 장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뭐 웹소설, 스트리트 댄스, 방송 댄스, 뭐 웹툰, 뭐 등등등 다양한 분야까지도 예술인으로 이렇게 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도 뭐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고 이렇게 장르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과정 중에 굉장히 그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폭이 넓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폭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문화예술 영역이 확장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AI는 근데 문화예술 영역으로 받아볼 거냐 안 볼 거냐 요즘 많은 또 그쵸, 사회적으로 그쵸. 이슈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AI의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또 일부의 또 이제 의견도 나오고요. 방송 연예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장르의 세분화가 가능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 활동 증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참 이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미디어 아트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장르는 아니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장르이고 그 결과물들을 국민들이 보고 향유하고 즐기시니까 네. 그 예술 또한 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는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그럼 예술인의 숫자는 대한민국에 몇 명일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정확히 아무 곳에도 없죠. 그렇습니다. 예술 활동 증명 인원은 이제 한 17만 명 정도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연 몇 명이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이제 자료로는 이제 국세청에 예술 활동으로 세금 신고한 인원이 약 네네네. 55만 명 정도입니다. 물론 국세청에 신고한 그 직종이 이게 이제 순수 예술일 수도 있고, 뭐 응용 예술일 수도 있고, 미디어 예술일 수도 있고, 또 기타 예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직군하고 약간 다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한 55만 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술 총연합회에서는 한 12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술인들이. 그래요? 예, 이제 회원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예술을 직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제 예술인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국세청도 그 직업으로 수입이 창출된 어떤 수로 보기 때문에 그 숫자 55만 명 정도를 유의미한 어떤 숫자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술인 등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 기본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그렇습니다. 이야기네요. 네네. 해외에는 예술인들이 어떻게 돼 있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예술인 지휘법이 있는데요. 캐나다의 예술인의 정의도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뭐 협회 경력 이런 이제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예술인들도 있고요. 금전적 대가로 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예술인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이제 뭐 앞서서 예술인들을 좀 이제 사회보험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법에 예술인들 포함되는데요. 소득이 있어야지 예술인으로 본다, 자기 활동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이제 거기도 이제 이제 앵테르멘땅이라고 뭐 우리나라 고용보험 같은 경우인데요. 연간 소득이 얼마 이상인 예술인들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로 이제 포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예술이 소득이 없이 예술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직업적으로 반영된 예술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항상 소득 기준은 네. 소득 기준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네. 기준으로 네. 다 바라본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예수림 복지재단의 어떤 방향, 네, 개인적인 의견이시든 아니면 재단의 네. 방향이든 한번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예술인 복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5년마다 이제 법정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술인 복지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기본 계획의 이제 기본 목표는 이제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삶의 제반 여건을 완성시키는 게 이제 방향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하고 그다음에 직업적 권리 보장의 두 가지 목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정적인 기반 조성이 저희 예술인 복지 분야의 이제 역할입니다. 이 안정적인 기반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생활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보험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 안정적 기반 이의 하부 구조에는 또 창작 기반이 있어요. 이 창작 기반 지원은 아르코라든지 지역의 문화재단이라든지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작 활동 기반이 완성을 시키거나 성공을 시키거나 또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골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큰 축이 상호 연계되고 이게 연쇄적으로 확장이 되고 또 예술인들이 일이 없을 때도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더 좀 촘촘하고 또 재설계되고 또 완성이 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또 저희 복지 어떤 법에서 바라보는 기본 계획의 기본 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서도 이제 예술인의 어떤 특화된 지원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1970년대, 80년대 사실 그때의 사회적인 약속으로 예술인들에 대해서 보호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과 집중이 정부의 지원이었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면서 저희가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다 갖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 주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국민들의 어떤 예술 향유를 통해서 심적인 안정, 그다음에 평온함,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술이 주요 역할이니 이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한테 그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성숙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지원하는 거 아닌가.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직접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보다 이 전체적인 우리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나라의 시선, 그다음에 어쩌면 그것이 사회적인 약속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 예술가에 대한 시선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술활동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굉장히 그 역할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더욱더 본부장님의 노력과 열정이 이 예술인 복지재단의 발전에 보탬이 돼서 현장의 예술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좀 복지재단이 분명히 예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